전 국민적인 논란이라 불리는 4대강 사업,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 참사 등은 대표적인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2010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의 이금진입니다. 악화된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서울 시내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반면 공공관리 제도로 인한 논란은 수그러들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시티의 윤영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에 대해서 많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텐데요. 먼저 변호사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화해 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로서 세 가지 중점을 두고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첫째, 전문적인 지식, 둘째, 현장성, 셋째, 포괄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첫째, 부동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한국산업대학교 부동산개발 최고위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둘째, 이론적 지식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장적 경험이므로 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실무자들과 직접 부딪히며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개발, 재건축은 대화,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단순한 법률 전문가 이상의 합리적 조정자로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동일한 분야로 혼동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재개발은 공공 부문의 성격을 띠고 반면 재건축은 민간 부문의 주택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분야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재개발은 공적사업, 재건축은 민간사업으로 분류되었으나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재개발, 재건축 모두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재개발은 공적사업, 재건축은 사적사업으로 구분지을 필요성이 떨어졌으므로 같은 사업으로 판단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첫째,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서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 소위 비대위와의 갈등인데, 분쟁 형태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등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보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현금 청산자에 대한 보상, 주택 세입자에 대한 보상,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상가 세입자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 이사비, 권리금 보상이 있는데, 용산 참사는 권리금을 보상하여 달라는 상가 세입자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할 수 없다는 조합이 충돌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셋째, 조합의 비리 문제인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업이 대규모이고 각 협력업체들이 선점하기 위하여 뇌물 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완료되었음에 따라 그 절차 및 과정이 투명화되었고 공공관리 등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철저하됨에 따라 이제는 과거와 같은 비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부동산 분야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도시를 부활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인데,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는 신도시 개발과 비교하면 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택지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나머지는 보상 문제만 남으므로 단순 명료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이 사업하는 민간 사업의 일종이므로 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계획,
관리처분 단계 등 다단계로 사업이 진행되고 각 단계마다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다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부동산 분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만연해 있는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공공관리자 제도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요? 공공관리자 제도가 적용된 성수전략지구라든가 한남지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속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는 근본적으로 헌법 내지 도시정비법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재산을 출자하여 그 재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공이 관여를 한다고 하여도 사업의 진행을 지원 또는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헌법적 한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자 제도는 조합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 오히려 사업의 주체가 되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관리자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간의 재건축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별다른 관심이 없는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을 정당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많은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였고 실제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정이 달라져 수익률이 줄어들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제시하는 사업성이 타당한지 나름대로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많은 시간과 자금 그리고 노력이 소요되는 분야다 보니까 산통이 끊이지 않는데요. 최근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만 해도 벌써 7건이나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부동산 경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요즘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경기 악화 때문으로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현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3, 4년 후는 좋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에는 장기적인 안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재건축에 있어서 상가 문제가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골칫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네, 재건축에 있어서 아파트 소유자는 다수이지만 상가 소유자는 소수이고 대부분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므로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의 불신,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먼저 차지하려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의 갈등, 그리고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 방식에 관한 차이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국가나 공공의 재개발 추진 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대하는 25%는 어쩔 수 없는 정책상 피해자입니다.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일단 시작을 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것이 특성이므로 소수자가 반대를 하여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소수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면 조합 전체적으로는 사업 지연, 각종 비용 증가로 손실이 늘어나고 반대자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책적 피해자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합리적 비판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시시각각 새로운 분쟁과 논쟁이 끊이지 않는 분야인데요. 앞으로 어떤 양상을 띨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분쟁은 수익성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점에서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도시정비법이 체계화되었고 법원의 판례도 점차 정비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이 감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출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이고
조합원 입장은 개별적으로 천차만별이므로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 결과이고 이러한 분쟁은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분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분야와 관련된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시기간이 최소 4, 5년이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므로 무엇보다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은 법규, 이론, 실무 모두 끊임없이 변하므로 항상 이를 업데이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 실력 배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영현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 인상 깊었는데요. 또한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판자로서의 역할이 더더욱 요구됩니다.